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 대해서 상념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죠. 문장의 시제도 분명히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말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면서 각자의 청사진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과거가 미래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과거는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까 해요. 송기령 작가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자는 미래 일들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들이든 인풋되어진 것들은 결국 조금씩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인풋되었던 모든 정보와 기술, 또 생각이나 어떤 시도 등이 나타날 때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듯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서로 다른 영역으로 스며들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보건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생활의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고 있죠. 어떤 것은 순식간에 바뀌고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바뀌어가는 것도 있어요.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기적인 상호관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과거와 현재 요인들이 이어지고 접목되면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이겠죠. 책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네요. 이렇게 책에서 언급된 재택근무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과는 인식 자체가 달라졌죠. 우리의 직장 생활은 이른 아침 출근과 늦은 퇴근이 일반화된 공식이었습니다. 재택근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는 업무 성과에도 좋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집 생활이 어렵게 되다 보니 재택근무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한 거죠. 어쩌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환된 방향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요인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은 또 다른 영역의 인풋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받게 되는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교육 자체도 지루함과 느슨함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보건 위기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필수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교육도 점점 날이 갈수록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 영상을 만들게 되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몰입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도 언젠가는 도래할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가 더 빨리 우리 곁으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배달 문화가 팬데믹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갓 내린 커피도 배달로 받고 즐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용케도 잘 적응해 가고 있네요. 이러한 패턴은 아마도 미래에도 겪게 될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도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우리 행동과 사고는 생활의 양식과 접목되어 상호 간의 유기성을 보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많은 정보는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생활을 바꾸게 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때 우리가 꿋꿋하게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에는 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해라 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잡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사회를 보면서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쉽게 장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래서 익숙했던 일상이 자고 나면 바뀌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도 하죠. 팬데믹 소용돌이 속에서 비대면 생활이 오히려 어느 면으로 보면 조금은 마음 부대끼는 일이 줄어들까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 세상의 것들로부터 방어막을 칠 수 있을 줄 알았죠. 이참에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될 거야 하는 작은 소망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던가요? 비대면에도 또 다른 분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삶의 형태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고 개인의 변화가 집단의 변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박관념은 점차 희석될 필요가 있고 또 사회구조 속으로 동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밀려올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어요. 우선 분화하는 사회입니다. 대가족 형태의 가족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결국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집단으로 운영되던 직장의 시스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변화에 미칠 요인으로는 장수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간은 예전보다 오래 살고 있다는 통계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점차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대면의 확산을 들고 있네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일상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는 현상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꼭 팬데믹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누적된 문제들이 결국 비대면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인 점포가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는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무인 점포는 출근 시 많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고 있네요. 사람들은 김밥, 과일, 떡 등을 자연스럽게 집어들고 무인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물론 기계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습득한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거부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잘 지내가 왔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단단히 잡고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방법도 찾아보면서 말이죠.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메시지로서 의미를 지녔다는 뜻일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동반되는 우리의 생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지로서 지금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행동은 진정성과 신뢰성을 담고 있어야 하면 물론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성적 사고와 성숙한 공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며 발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삶의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